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2월 8일 화요일인데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1.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일 대비 0.8% 상승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28%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부동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전 영역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너지주의 경우 오늘 유가가 이란 핵 합의 이슈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유가 관련 업종이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가 여전히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전체는 1.28% 반등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2%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개장 전에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매수를 권고하는 코멘트를 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올랐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1.85% 올랐습니다. 네, 애플은 이날 탭투페이 서비스라는 것을 시행을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탭투페이 서비스는 이제 애플 아이폰을 카드 단말기에 댔을 때 결제가 바로 되는 우리나라 삼성페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탭투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 마스터카드 등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애플 주가 1.85% 상승 마감을 했고요. 페이스북은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1%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이 어닝 쇼크로 26% 이상이나 주가가 급락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주가가 회복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투자 의견이 월가에서 계속 나오면서 페이스북이 조금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틱톡이라는 거대 경쟁자를 만나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네, 또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던 주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이날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공식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암의 인수를 포기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요. 이제 엔비디아와 암의 인수는 이제 세기의 인수합병이라는 이제 별명을 안고 있었던 큰 건이었는데 미국 규제 당국이 이것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인수를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암을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암을 이제 별도로 IPO를 상장시키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뉴욕 증시 혹은 런던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암이 영국 회사이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영국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고요. 네, GM은 이날 2.4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GM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제 GM이 기존 내연차 생산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이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또 올해 GM이 발표한 올해 매출 가이던스 또한 좀 부진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중립으로 이제 낮추고 또 목표 주가도 $20 가까이 낮췄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언급한 바에 따르면 GM이 지난 1월에 미국 전역에서 전기차 10대밖에 안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또 고려해 보면 GM이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로서의 전환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내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인데요. 화이자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장중 화이자의 주가는 5% 이상 떨어졌다가 2.84% 하락 마감을 했고요. 존슨앤존스의 경우 이제 유럽에 소재하고 있는 백신 생산센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이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 주가는 오늘 0.1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 중에 조금 흥미로웠던 소식은 월가의 유명인사죠. 돈나무 언니라고도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이끌고 있는 수장인 캐시 우드가 트위터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캐시 우드는 예전부터 이제 트위터 주식에 대한 이제 강한 신념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이제 캐시 우드가 수장으로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가 보유한 트위터의 주식을 이제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 1억 4,200만 달러치,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트위터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일 종가로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트위터의 실적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트위터를 처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이제 생기긴 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의 특이점이 이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경우 뭐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페이스북처럼 26%나 이제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 실적에 특히 민감한 모습인데요. 혹시 캐시 우드가 트위터를 매도한 것이 어떤 실적 부진에 대한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캐시 우드는 최근에 트위터를 제외하고도 정말 많은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아크 펀드 전체에서 지난 2일과 3일 매도한 주식량이 총 270만 주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트위터를 매각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요. 네, 이제 또 요새 좀 핫한 종목이죠. 펠로톤, 미국 홈트 관련 기구 업체인 펠로톤의 경우 오늘 CEO를 이제 교체한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이제 CEO를 해임하라고 계속 행동주의 펀드인 블랙웰스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기존 CEO가 내려서고 새로운 CEO를 부르겠다. 그리고 또 이제 2,800명 가량의 직원을 이제 감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제 새로 오는 CEO의 경우는 펠로톤의 공동 창립자 베리 맥카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의 초기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다고 하고요. 당시 이제 DVD 배달이라는 사업 구조만을 가지고 있었던 넷플릭스를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로 키운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주식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장중에 1.97%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이제 인플레 우려가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현재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었던 2020년 3월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통상 국채 금리 상승은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국채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 그리고 나스닥이 큰 타격을 받는데요. 올해 연초에도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에 큰 조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은 채권 금리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조금 잠잠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전문가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제 선반영의 힘이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하죠. 아무리 이제 큰 이슈더라도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던 것이라면은 또 추가적인 반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올해 1월 동안 이 시장을 이미 많이 흔들었던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이미 일정 부분 소화된 것이 아니냐 얘기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어떤 거대한 시장 조정을 예상하지는 않는다라는 전문가 견해도 나왔는데요. 이제 칼라일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리세션 그러니까 우리를 경기 불황에 밀어넣을 만한 그런 거대한 시장의 조정을 본인은 예상하고 있지 않는다.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970년대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큰 폭의 주가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그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 지금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였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기가 종료된 후에 최종 연방기금 금리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1970년대에 연준이 이제 모든 금리 인상기를 끝내고 나면 연방기금 금리가 20%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반면 지금은 해도 금리가 2%, 3% 정도로 이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큰 조정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펀드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이제 공동 창업자죠. 톰 리도 이제 투자자들이 잘 찾아보면 그 최근에 급락한 기술주 중에 보석이 있을 것이다. 이제 잘 찾아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캐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파이를 지목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소위 팡이라고 하죠. 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주식 역시 밸류에이션이 현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첫 이거래일 동안 뉴욕 증시는 이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주 후반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앞서서 약간 뭐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금리 인상의 충격을 이미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제 내일 이어지는 기업 실적과 그리고 물가 지표를 대기하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